전설야담 개성상인 최생의 성공 비결. 고려 중엽 이후 상화라는 음식이 크게 유행했습니다. 상화는 밀가루를 술로 반죽하여 발효시킨 후 팥, 고기, 채소 따위소를 넣고 쪄서 만든 술빵 혹은 만두이며 쌍화라고도 불렀습니다. 주로 아랍인이 가게를 열고 팔았으며 고려인은 그런 음식점을 상화점 혹은 상화점이라고 불렀습니다. 상화가 얼마나 유행했는지는 충렬왕 때 지어진 고려가요 상화점을 통해 대략 파악할 수 있습니다. 1절에 상화점에 만두 사러 갔더니만 아랍인 사내가 내 손목을 쥐도이다라는 가사 내용을 보면 당시 상화점에서는 음식만 파는 게 아니라 태폐적인 남녀미래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이 많으니 그런 일도 벌어진 것입니다. 그 무렵 송도 송악산 밑에 최생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어려서 유목하게 지냈던 그는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따로 돈 버는 일 없이 유산을 처분해가며 생활했기에 점차 가난해졌습니다. 몇 해가 지나 더 이상 팔 게 없자 그의 아내가 삿바느질해서 인일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 부인이 병들어 일할 수 없게 되자 최생은 부득이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뭘 해야 하나? 일단 장사를 해보자. 최생은 아내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미천을 마련했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장사할 물품을 물색했습니다. 그렇지만 온종일 돌아다녀도 무엇을 사고 팔아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고 막막함만 커졌습니다. 어느덧 해는 기울어 날이 저물고 계속 걸어 다닌 탓에 다리는 아프고 배도 고파졌습니다. 일단 뭘 좀 먹어야겠어. 그는 줄인 배를 채우고자 근처에 있는 향화방이라는 상화점으로 갔는데 음식점 밖에까지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이 무척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루하다며 중간에 그냥 돌아갈 정도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최생은 배고픔도 잊은 채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손님이 이처럼 많으니 금방 큰 돈을 벌겠네. 최생은 기다리는 내내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향화방의 상화 인기가 높은지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먹어보니 과연 맛있었고 모양도 꽃처럼 예뻤습니다. 눈으로 봐서 반하고 입으로 먹어서 감탄하게 되니 인기가 있구나. 최생은 하나 더 사서 집으로 가져가 향화방의 상화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모양이 특이하고 참 예쁘네요. 아파서 누워있던 부인도 상화를 보고 모양과 맛에 감탄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최생은 아내와 함께 향화방의 상화를 흉내내어 만들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향화방의 상화를 사서 속을 보고 재료를 추리해 여러 차례 따라 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비법이 있는지 같은 맛을 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상화에 무슨 짓을 한 거지? 최생은 좌절감에 젖어 한숨을 내쉬며 탄식했습니다. 모양은 그럭저럭 비슷한데 도무지 같은 맛을 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속에 들어가는 재료의 구성과 비율을 알아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포기할까 하다가 최생은 생각을 바꿔 그 상태에서 개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향화방을 이기기 힘드니 2등이라도 해야겠어. 최생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에는 향화방만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감칠맛 나는 맛을 찾은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최생은 고기를 더 넣거나 채소나 나물을 바꿔보는 등 비법 연구를 계속해서 일정한 맛을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유명세가 있다면 맛있다는 평가를 받고 향화방 상화를 먹어보자는 사람에게는 통할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마침내 최생은 향화방 인근에 새로운 상화점을 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생의 개업을 어리석게 여겨 비웃었습니다. 송도 제1의 향화방을 상대로 한 무모한 도전으로 본 것입니다. 그들 예상대로 손님들은 향화방으로만 들어갔고 최생의 상화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생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좀 드셔보시오. 최생은 가난한 이웃이나 거린에게 자신이 만든 상화를 나눠주면서 최생의 상화도 먹을 만하더라 라고 소문내게 했습니다. 향화방의 상화만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먹을 만했기에 맛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찾아오는 손님이 조금 생겼고 향화방에 줄 서기 싫어하는 손님도 최생의 상화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최생은 상화점을 운영하면서 끊임없이 더 나은 맛을 위해 노력했고 어느덧 최생의 가게에도 손님이 꽉 찼습니다. 맛있는 상화 가게가 2개로 늘어나자 그 거리에는 상화를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최생의 쌍화점 상화도 제법 맛있더군. 손님들의 입소문은 점점 커졌고 최생은 마침내 향화방 못지않게 큰 돈을 벌었습니다. 최생의 성공 비결은 요즘 말로 하면 미투 상품과 미투 창업 그리고 2등 전략에 있습니다. 미투 상품은 으뜸으로 인기 많은 상품과 비슷하게 만들어 출시한 제품을 말하고 미투 창업은 장사가 잘 되는 업종을 따라하는 창업을 가리키고 2등 전략은 1등은 아니나 최선을 다한 2등임을 내세운 상술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